재작년 꿈에 그리던 내 집을 산 28세의 요리사 효근 씨. 여기 제가 정확히 2년 전에 21년 1월 달에 매매를 결심하고 이제 영끌을 한 그런 제 집이고요. 당시에는 말로 이제 표현을 못할 그런 기쁨에 사로잡혔죠. 네, 너무 좋았죠. 2억 원 넘게 대출을 받아 산 3억 원대 아파트. 20살의 상경에 식당 아르바이트를 할 때부터 지독히도 알뜰하게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거 소파는 당근에서 10만 원 주고 샀고요. 식탁도 뭐 당근으로. 이건 얼마예요? 이거는 한 5만 원? 되게 심플하죠. 협탁, 소파, TV. 일반적인 가정에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너무 꿈꿔왔던 그런 거라서 이렇게 해놓고 싶었어요. 서울 생활 9년 동안 썼던 전월세 계약서를 아직 모두 가지고 있는 효근 씨.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이게 다 매매 계약서예요? 네, 월세 전세 계약서예요. 500도 좀 나눠서 냈죠. 계약금 되고 250 되고 200 되고 돈이 없어가지고. 월세 40만 원이 넘는 집에는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미아동 그쪽 집이었거든요. 이렇게 물이 새가지고 하루를 집을 비우고 나갔는데 침대가 다 젖어 있던 거죠. 이게 밖으로 보면 낮인데도 이렇게 불을 켜도 되게 어두웠어요. 반지하, 곰팡이, 바퀴벌레를 견디며 내 집 마련을 꿈꿨던 20대. 딱 반지하에서 살았던 그대로를 두고 있어요. 새 집으로 오면서도 자취방에서 쓰던 곰팡내 나는 가구들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반지하에서 살았던 그 기억들을 잊고 싶지 않아가지고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걸 좀 남겨두고 싶어서 그냥 이거를 보면서 계속 다짐하는 거죠. 열심히 살자. 더 열심히 하자. 반지하에서 여기 이 위로만 이렇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 여기 사람들 지나가고 발이 보이고 고양이들 지나가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하늘도 보이고 땅도 보이는 그런 공간에서 살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집값에 연연하지 않고. 그런데 1년 만에 1억 원이 올랐던 아파트 값은 지난해 들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르던 속도만큼이나 떨어지는 속도도 무섭습니다. 샀던 가격보다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야, 뭐 10억 가는 거 아니야? 나 10억 버는 거 아니야? 이거 팔면은 얼마지? 이렇게 취해 있다가 지금은 정신 차렸습니다. 더 떨어지지 마. 그만 떨어져. 여기 보시면 옷장, 이 옷장도 사실 선물 받은 거예요. 옷장이구나. 네, 옷장에 옷 같은 거 보면은 그렇게 없거든요. 선물을 받았지만 티셔츠도 바지도 두세 벌이 전부인 효근 씨. 전에는 집을 사기 위해 이제는 대출을 갚기 위해 아끼고 버티는 중입니다. 그냥 그 장롱 냄새 나는. 그럼 이 돈 또 모아서 그 돈 또 모아서 이제 아껴가지고 빚을 갚죠. 약간 의식주에서 주에 몰빵? 아마 그렇게 막 집에 손님이 오지 않은 이상 난방을 켜는 일도 없습니다. 난방을 안 돼. 발 이렇게 시려우면은 신발 신고 있고 두 겹 이렇게 하면은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이렇게 미션이 떴어요. 퇴근 후에는 심부름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부름 어플인데 막 대행이 해주는 거죠. 이렇게 뭐 직거래를 대행해 준다거나. 근데 2만 원을 주잖아요, 스윙 비용. 그래서 88만 원 만들어서 또 인출하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3만 원짜리 심부름하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분위기였던 2020년. 효근 씨는 벼락거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집을 산 지금은 집 거지라는 말이 자꾸 들려온다고 합니다. A는 어쨌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이제 뭐 좀 시간에 네 집값 떨어졌지. 니는 안 떨어졌나? 여기 이렇게 난리인데 니는 이자 얼마나 내냐고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나 괜찮아? 괜찮아. 열심히 일하고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하락장을 버티고 있는 효근 씨. 그는 좋은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에게 좋은 날이란 집값이 다시 오르는 날입니다. 저는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부담감을.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올 거고 그 날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그래왔듯이. 수많은 아파트를 바라보며 내 집을 마련할 그날을 꿈꾸는 사람들. 또 다른 청년을 만났습니다. 무주택자인 그도 좋은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에게 좋은 날은 집값이 더 내려가는 날입니다. 3억 8천. 금매매를 해도 이게 대출이 그만큼 안 나와서 사실 사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워낙 오른 만큼 올라서 사실 지금도 비싸다고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사는 아파트는 그렇게 체감상 떨어진 것 같지 않아요, 전혀. 네. 2억 2천짜리가 한 2억 된 정도? 그 정도라서 사실 어차피 못 사는 건 똑같거든요, 그 정도 돼도. 네. 고시원에 살던 상우 씨는 몇 달 전 드디어 이사를 했습니다. 새 집은 엘리베이터 없는 5층 건물의 옥탑방입니다. 고시원 때보다 넓어진 상우 씨의 방. 닭장 같은 느낌에서 벗어나 좀 더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상우 씨는 1년 전 시사 직격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당시 내 집 마련을 간절히 원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한 180 넘는다 그런 게 좀 앉았을 때 좀 불편할 것 같긴 하고요. 그래도 월급이 쌓이는 속도보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차라리 그냥 사놓고 빚을 갚으면서 그렇게 지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대출을 받아 집을 사겠다고 인터뷰했던 상우 씨. 그는 왜 여전히 망설이고 있는 걸까요? 네, 연끌을 할까 고민도 했었는데 집에서 좀 말리는 것도 컸고요. 사실 일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2, 3억짜리 아파트는 크게 막 떨어지지 않아서 사실 그렇게 체감이 안 되는 게 사실 커요. 사실 확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지금 분위기에선 사고 싶은 마음이 크게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멈추고 좀만 더 지켜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겠다라는 마음은 아직 변함없습니다. 독립적이라 좋았던 옥탑방. 하지만 옥탑방에서 처음 맞는 겨울은 매서웠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무 추워서 솜 해놨어요. 그러니까 물이 고여가지고 지금 근데 아무리 막아도 어디선가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제일 불편해요, 옥탑방. 진짜 춥더라고요. 저번에 보일러 외출을 해놨는데 집이 7도까지 떨어져가지고 예. 안 하면 샤워할 때 진짜 샤워를 못해요. 너무 추워가지고.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여기로. 그래서 여기 집 처음 왔을 때 감기 걸렸어요. 이걸 안 막아놔가지고. 공무원인 상우 씨의 월급은 200만 원대.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는 최소한으로 지출하며 저축을 해나가는 중입니다. 제일 쌌어요, 여기가. 고시원보다 싸고. 고시원 살 때 제일 불편했던 건 이제 주방도 공용이고 사람들 전화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저는 내일 아침에 빨리 한 7, 8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전화하면 막 1시까지도 못 잘 때도 있었거든요. 혼자 사는 데가 아니니까 좀 그런 게 너무 불편해서 빨리 탈출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있으니까. 이걸 분명히 계산해보겠죠. 그게 내가 부담이 없어야 연일 부동산 시장 폭락 뉴스가 들려오고 있지만 막상 알아보러 가보면 자신이 살 수 있는 집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34평 신축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저도 고기 먹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싶은데 초밥도 먹고 근데 그러기에 이제 빨리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좀 아끼면서 버티고 있어요. 요건가요? 정기 예금. 네, 정기예금으로. 지난 1년 노력해 800만 원을 더 저축했습니다. 청약도 계속 넣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종잣돈과 감당할 수 있는 대출로 살 수 있는 집을 그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생각했을 집이랑 집. 물건이랑 거의 지금 인생의 목표라고 해도 될 정도로 좀 간절함이 좀 빨리 사고 싶다. 제 집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다고 그런 말을 들어서 한번 저도 제 집을 갖고 거기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